반갑습니다. 중고차 기능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중고차 기능장의 자동차 이야기 편을 준비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삼성자동차. 저는 이 로고 이렇게 삼성자동차.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면 르노 삼성자동차 그리고 로고가 바뀐 르노 코리아의 어떤 로고를 보시면 저는 이거를 보면 이제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 속에서 제가 가장 젊고 가장 열정이 많았을 때 정말 치열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짧지만 강렬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속에서 있었던 경험과 함께 이번 편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의 역사 정말 짧지만 강렬했고 제 삶 속에서도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도 짧지만 정말 강렬하게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95년도에 삼성자동차는 설립이 됐고요. 저는 97년도 그해 여름 두둥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삼성자동차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부산 공장을 내려가는 우리 동기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18명이 그 버스에 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버스에 탔는데 제가 군대에서 기능사 1급을 따왔거든요. 원주에 있었는데 저를 엄청 굴렸던 제 동기지만 그 조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도 거기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까지 나를 막 이렇게 포복으로 가게 막 시키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정말 아 보고 있냐? 누군지 알지? 지금 수원에 있는데 아마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함께 부산으로 이제 쫙 내려가는데 부산 공장 딱 가서 삼성자동차 공장을 딱 들어오는데 허벌판인 거예요. 오 허벌판인데 바위를 막 쿵쿵쿵쿵 받고 쿵쿵쿵쿵 받고 있고 뭐 1공장 2공장 부지라고 설명을 해주고 우리 동기들이 연수원에 모여갖고 영업본부 동기 18명하고 한 400명의 동기들이 있는데 와 여기서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렇게 해서 부산공장에 처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입사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 교육받고 저는 이제 안양연수원 오고 그래서 안양연수원에서 선후배들을 같이 교육하고 교육받고 또 교육하고 막 그러고 이제 현장에 이제 딱 투입이 돼서 드디어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당에 이제 사당 지점이라는 곳에 배치를 받아서 성수사업소, 사당 지점, 양재 지점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이제 처음에는 SOS 세일즈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IMF가 오고 98년 6월에 빅딜 발표를 딱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좋은 직장 현대자동차라는 걸 버리고 삼성에서 첫 차를 만들어서 왔는데 정말 암울했습니다. 암울했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거기에 빅딜 발표를 하니까 대우에서 정령분들이 막 사무실로 들어오고 연구소도 막 가고 공장도 막 가고 그래서 막 다 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SM5를 막 너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차였거든요. 알루미늄 엔진에 5년에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해주고 그런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연 도금 강판, 방청 강판을 썼고 심각하게 불소주장을 하고 그 좋은 차가 갑자기 하니까 막 너무 암울하긴 했죠. 근데 안양연선에 있는데 이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무 컨테이너를 이렇게 통으로 차를 짜서 그래서 그 차가 뭔가 했더니 이 차였던 거죠. 그때가 97년 가을 정도 됐겠죠? 이 광고를 찍고 온 차가 이제 나무 컨테이너 이렇게 짜여서 들어와서 우리 동기들하고 컨테이너를 얘네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SM5 실물을 보게 됐죠. 2톤 차량이었는데 차량이 정말 너무 퀄리티도 좋고 괜찮았던 게 열정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CF는 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론칭해서 518, 520, 520V, 525V가 이제 차례차례 론칭이 돼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3년에 6만 킬로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까지 워런티를 제공했고 한 달 이내에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면 그냥 신차로 바꿔주는 어떤 트레이딩 제도도 하다 보니까 좀 좋았고, 주로 계열사에도 많이 나가고 했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물론 닛산 플랫폼이라 좋은 것도 있지만 닛산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삼성 자동차에서 만든 SM5 보고 놀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방청 강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우리가 차가 오래되면 하체도 그렇고 차체도 그렇고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방청 강판이 뭐냐면 일반 강판을 쓰는데 거기다 아연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식에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가 코스트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아연 도금 강판을 상당히 많이 썼고, 그다음에 신가교 불소 도장이라고 해서 치아 불소 보면 이제 불소 코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때문에 불소 도장을 많이 썼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장면이 좋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SM5 뭐 520, 525V 그런 거 보면은 차체 외관에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외부에서 보수 도장을 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달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차가 나왔는데, 물론 그 차가 자동차는 결함이 있다 보니까 520V, 525V 시리즈는 누유가 좀 있었던 게 있었고, 520 뭐 전체적으로는 뭐 드라이브 샤프트 부트가 조금 주름 구조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부트가 잘 터지는 경향도 있었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큰 결함은 잘 없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SM5가 이제 팔리고 저는 이제 AS 파트에서 이 업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삼성그룹은 아침에 이렇게 항상 그 방송을 하거든요. 삼성그룹 전사방송, 아침에 나가는 방송에 촬영을 해서 나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97년 그쯤에 이제 IMF 오고, 그쯤에 이제 빅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우전자는 삼성전자를 넘기고 삼성자동차는 대우자동차를 넘겨라, 이렇게 빅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해 여름에 97년 여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웅성웅성한 거예요. 근데 대우 본사 직원들이 이제 실사를 다 나온 거죠. 우리가 있던 곳도 나오고 연구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부산 공장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인수한다. 저는 뭐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삼성그룹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삼성 자동차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 기업 내에 잔존할 것이냐를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그룹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삼성 자동차에 남겠다 이런 선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늘 그 대우에서 이제 모든 서류를 다 떨러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해 여름에 참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짧았던 그해 여름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연구소마저도 이제 다 뒤지고, 그때 연구소에 그 SM5 후속 차량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차 설계도부터 다 가져갔겠죠, 대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 막 우리 빅딜은 무산이 되고 그랬던 그 시기인데, 그때 빅딜이 무산이 되고 대우자동차는 이제 삼성자동차의 모든 자료를 다 뽑아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에서 가장 정말 장수했던 명차 있지 않습니까? 매그너스가 나옵니다. 네, 연구소 동료들, 선후배들의 후문에 따르면 그 매그너스라는 차체의 모티브가 SM5 후속 모델에 가져갔던 그런 설계도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그너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삼성 자동차가 그대로 유지했으면 뭐 어쩌면 매그너스 그 이상의 차량이 SM5 후속 모델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매그너스가 런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5년, 뭐 6년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매그너스 이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차가 그 SM5의 그 디자인만 말하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소 선후배들 그리고 영업본부의 임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밖으로 전해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부에 삼성 자동차 기흥중앙연구소에 그 차가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후속 모델 차가. 그 차가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타사로 가서 그 아이덴티티가 넘어가서 그
엠모 그 차로 나왔다는 게 그런 후문도 있고요. 그 다음 회사는 2000년 12월에 이제 삼성자동차는 이제 해산을 하게 되고 2000년 9월에 이제 새 법인인 르노 삼성자동차가 나오는데, 르노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속상한 얘기예요. 삼성자동차가 이제 대우로 못 갔잖아요. 빅딜이 무산이 되면서 뭐 어디로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4조 5조 들어간 부산 공장 전체 그 영업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소 네트워크를 거의 그냥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인수할 때 현금이 든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면 그걸 일부러 계속 해마다 변제하는 걸로 해서 르노가 삼성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속상한 이야기긴 하죠. 그때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97년도에 삼성자동차로 오지 말고 현대자동차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도 지금 현대자동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뭐 사람이 미래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삼성자동차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연수원 거기서 광고를 찍었던 차를, 첫 차를 나무 컨테이너 차가 딱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 18명 동기들이 이제 그 바루 같은 걸로 이제 나무를 뜯으면서 그 차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 그 차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냐면 실루엣만 나왔는데 진짜 실체를 본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첫 차를 봤을 때 그 감동.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그 감동을 아실 거예요. 근데 동기들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차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SM5가 이제 실차구나. 그래서 투톤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풍조는 뭐 잡음 하나 없고 엔진, 그러니까 워낙 처음에 시작차가 개발이 잘 됐으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아마 제 또래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삼성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쫙 하면서 자동차가 막 화질은 안 좋은데 막 오는 거죠. 저 차를 처음으로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삼성자동차가 처음에 런칭을 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베터 앤 디퍼런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다르게, 그 베터 앤 디퍼런트라는 프레이즈 아래 이제 자동차가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이념, 영업본부의 이념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장들은 다 직영 직원들이었고, 그 큰 매장들은 항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같이 함께 있었고, 복합 영업 매장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98년에 첫 발령받은 곳이 사당지점이라고 했는데, 삼성생명 건물 안에 있는데 서비스도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차 영업과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양재 지점이라고 하는데 강남대로 지점, 그리고 서초 지점, 도곡 지점, 이렇게 강남에도 상당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SM5를 이제 서민5라고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들을 많이 탈 수 있는, 대외적으로 어떤 찐 부자분들도 수입차는 집에서 타지만 이제 그 대외적으로 다닐 때 현대 기아차 또는 삼성자동차,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BMW 5 시리즈 뭐 E클래스 정도의 그 급이 그때 당시 SM5였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때 만난 그 강남대로 지점에 상무까지 올라가시는 그 지점장님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도 얽혀있던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고 그 책에도 제 젊은 시절 내용이 있는데, 그 젊은 시절 내용도 한번 공개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상당히 SM5는 많이 타셨어요. 특히 525V는 뭐 성능이 워낙 그때 당시로 치면 성능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때 당시 알만한 연예인들 대부분 되게 많이 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예인분들하고 친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짠돌이로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계신데, 리포터 많이 하고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그 518 기본형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휠이 있고 스틸 휠이 있는데 기본형이다 보니까 그 스틸 휠이었거든요. 가장 베이직한 기본형. 그러니까 지금 스틸 휠이라는 게 없잖아요. 철제로 된 휠이었는데, 그분이랑 저랑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스틸로 연비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공인 연비가 나와 있으니까 알루미늄 휠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가벼우니까 연비가 더 좋으니까 스틸보다 알루미늄 휠로 바꾸면은 내가 몇 년을 탔을 때 추가 투입된 비용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겪어왔던 한 30년 동안의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상식들 하나씩, 그리고 어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고차 기능장의 자동차 이야기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